한국의 직장 문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의 직장인들은 일을 매우 열심히 하고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들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사는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동료들과의 관계도 친밀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또한 회식이나 음주 자리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의 권위와 동료와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출근 시간이나 회식 문화도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릅니다. 일할 때는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일 외에도 서로 친해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직장 내에서의 팀워크와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근 풍경. 한국의 직장 생활에서 출근 풍경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규칙적이고 빠릅니다. 특히 대도시인 서울에서는 출근 시간이 매우 혼잡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오전 9시 전에 출근해야 하지만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중요한 업무가 있을 때는 아침 7시나 8시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근 준비는 보통 간단하고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아침 식사는 대부분 간단한 음식으로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토스트나 간단한 즉석 음식을 먹거나 일부 사람들은 집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가지고 출근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직장인들은 아침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동 시간을 고려해 더 일찍 준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서울의 경우 지하철이 매우 발달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해 출근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로 인해 지하철은 매우 붐비고 출근 시간대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뉴스, 이메일 등을 확인하며 이동합니다. 바쁜 아침에도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정보를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내리면 사람들은 회사로 가기 위해 빠르게 걸어갑니다. 회사 건물에 도착하면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이 근무하는 층으로 올라갑니다. 도착한 후에는 바로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준비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사무실에 도착하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어제 처리하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직장 내 시간 엄수 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출근 시간에 정확히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출근 시간이 지연되면 상사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직장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는 출근 시간이 더 유연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직장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출근 풍경은 한국 직장 문화에서 중요한 규칙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근 시간에 맞추어 하루를 시작하고 직장 내에서의 시간을 엄격하게 지킵니다.
출근 시간이 규칙적이고 빠르게 이루어지는 점이 다른 나라의 직장 생활과 큰 차이점입니다. 2. 직장 내 인간관계. 한국의 직장 내에서는 상사와 직원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상사의 권위가 크게 존중됩니다. 이 문화는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상사와 직원의 관계. 한국에서는 상사의 말이나 지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사는 단순히 직책이 높은 사람만 아니라 나이가 더 많거나 경력이 더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상사는 특별한 존경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말을 하면 직원들은 그 말을 꼭 듣고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사의 지시를 거절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직장에서 불편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사와 대화할 때는 반드시 존댓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존댓말은 상대방에게 예의를 표하는 말투로 상사에게 반말을 쓰는 것은 매우 신뢰가 됩니다. 상사와 대화할 때는 눈을 맞추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료와의 관계. 한국 직장에서 동료들 간의 관계는 상사와의 관계보다는 좀 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거나 경력이 많은 동료는 여전히 더 많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더 공손하게 대하거나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동료들 간에는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직장에서는 함께 일하는 팀워크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료가 일을 마치지 못했을 때 다른 동료들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런 협력은 직장에서 신뢰와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 간에도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승진이나 중요한 일을 맡을 때 동료 간의 경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쟁은 잘못되면 직장 분위기를 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상사의 지시를 따르며 협력하는 것이 우선시됩니다. 상하 관계와 외국과의 차이점. 한국의 직장 문화는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구 국가들에서는 상사와 직원 간의 평등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거나 상사에게 반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사의 권위가 매우 강하고 상사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사에게 반대하거나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것은 직장에서 불편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상하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상사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동료 간의 관계는 협력적이지만 경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직장 문화를 잘 이해하고 상사의 권위를 존중하며 동료들과 협력하는 태도를 가지면 좋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회식 문화. 한국의 직장 내 회식 문화는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보통 직장인은 일과가 끝난 후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합니다.
회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 직장에서 중요한 사회적 활동입니다. 이제 퇴근 후 회식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식의 목적. 한국에서 회식은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회식은 동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상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상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동료들과 친해지고 팀워크를 강화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회식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업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들도 공유하면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됩니다. 회식의 분위기. 회식의 분위기는 보통 친근하고 편안합니다. 하지만 상하 관계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상사에게 너무 자유롭게 대하거나 반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회식에서 상사나 연장자에게는 존댓말을 사용하고 상사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회식은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직장에서의 예절을 지켜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음주나 행동에 있어서도 지나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회식 중에는 종종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소주나 맥주와 같은 술이 자주 등장하며 술을 마실 때는 상사나 연장자에게 먼저 술을 따라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상사가 술을 마시지 않거나 음주를 피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에 맞춰 다른 음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국인 직장인이 이해해야 할 점. 외국인 직장인들이 한국의 회식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회식은 거의 강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회식을 제안하면 대체로 직원들은 거절하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외국인 직장인이 회식에 참석하지 않거나 거절할 경우 직장 내에서 불편한 분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이해하고 가능하면 회식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식 중에 술을 마시는 문화가 강하게 존재하므로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외국인이라면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사나 동료에게 술을 권할 때 예의 바르게 거절하고 대체 음료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의 회식 문화는 직장 내 상하 관계를 강화하고 동료들 간의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회식에서의 예의와 행동이 매우 중요하며 상사와의 관계를 존중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외국인 직장인들은 이러한 한국의 회식 문화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직장 내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장인의 휴가 문화. 한국 직장인의 휴가 문화는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휴가는 일반적으로 연차 휴가와 병가로 나눠지며 그 외에도 특별한 휴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 직장인의 휴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차 휴가. 연차 휴가는 매년 직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는 보통 1년에 15일이 주어지며 그 후에는 일정 기간 근무하면 연차가 추가로 생깁니다. 예를 들어
1년을 근무한 후에는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근무한 후에는 연차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차는 사용하기 전에 미리 상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업무 상황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휴가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므로 유급으로 쉬는 시간이 됩니다. 병가는 직원이 아플 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만약 직원이 아프거나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를 사용할 때는 병원의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가도 유급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 한국에는 국경일이나 기념일 등 다양한 공휴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력 1월 1일인 설날이나 가을에 열리는 명절인 추석과 같은 큰 명절에는 사람들이 모여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회사는 이날들의 휴무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 5월 1일도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한국의 공휴일은 매년 날짜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휴일에 맞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유급휴가와 무급휴가. 한국에서는 연차 휴가와 병가는 기본적으로 유급으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특별한 상황에서는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건강 문제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급히 휴가가 필요할 때는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는 급여를 받지 않는 대신 휴가를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외국인 직장인의 경우 외국인 직원들도 한국의 휴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처음 한국에서 일을 시작할 때 연차나 휴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법과 규정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연차 휴가나 병가는 모든 직원에게 제공됩니다. 그러나 외국인 직장인은 특히 휴가를 사용할 때 상사와 미리 상의하거나 회사의 정책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직장인의 휴가 문화는 연차 휴가, 병가, 그리고 공휴일을 포함한 다양한 휴가 제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휴가는 기본적으로 유급이며 외국인 직장인들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상사와 상의하는 문화가 강하고 공휴일이나 명절에 대한 특별한 관행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직장인들은 이 점들을 이해하고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직장에서의 팀워크와 경쟁.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팀워크와 경쟁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 직장 내에서는 팀워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회사에서 팀 단위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서로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를 할 때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다른 팀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서로 협력하며 일을 진행합니다. 팀워크를 잘 이끌어가는 것은 좋은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팀원이 함께 일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한국 직장 문화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한국에서 직장 내에서는 집단주의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팀이나 조직의 목표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팀이 목표를 달성하면 모든 팀원이 함께 기뻐하고 이를 축하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상사는 팀 전체의 분위기를 관리하고 동료들은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일을 진행합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집단의 목표가 우선시되고 팀워크를 잘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 직장 문화에서 경쟁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승진을 위한 경쟁, 업무 성과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하려면 자신의 업무 성과를 뛰어나게 만들어야 하고 상사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 성과가 뛰어난 직원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는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성과가 좋은 사람은 동료들로부터 인정받고 더 높은 직책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성과 중심의 문화가 강한 한국에서는 업무 성과가 좋으면 상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동료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또한 한국 직장 내에서는 비교 문화가 존재합니다. 직원들은 종종 서로를 비교하면서 경쟁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직급이나 같은 팀 내에서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는지, 누가 더 빨리 일을 처리했는지 등을 자주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비교는 때때로 경쟁을 부추기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심한 경쟁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팀워크와 경쟁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팀워크는 중요한 가치로 모두가 협력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도 각자는 자신의 업무 성과를 높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도 각자가 맡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다른 팀원들과 협력하면서도 자기 발전을 위한 경쟁을 하는 방식입니다. 직장 내 상사는 팀워크와 경쟁을 잘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상사는 팀 전체가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도 개인의 성과를 인정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좋은 상사는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며 직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직장인들은 한국의 직장 문화를 처음 접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상사의 권위가 매우 중요하므로 상사의 의견에 순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외국인 직장인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사에게 너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경쟁이 너무 치열하게 느껴져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쟁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데 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한국 직장 내에서 팀워크를 중시하면서도 경쟁의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한국 직장 내에서는 팀워크와 경쟁이 균형을 이루며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팀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동시에 개인의 성과를 높이려는 경쟁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한국 직장 문화의 특징입니다. 직장 내 음주 문화
한국 직장 내 음주 문화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직장 내 회식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회식은 직장 동료들이 함께 모여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는 자리입니다. 이때 상사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고 상사의 권유로 술을 마시게 됩니다. 상사가 술을 권할 때 한국에서는 보통 직원들이 거절하기가 어려운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가 술을 권하면 직원들은 보통 받아들입니다. 만약 술을 잘 못 마시거나 마시지 않더라도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술을 잘 못 마셔서 조금만 마시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식은 직장에서의 공식적인 업무가 아닌 동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음주를 하면서 상사와 동료들이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직장에서 음주를 통해 친분을 쌓고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식 자리가 자주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회식 문화에는 2차, 3차 술자리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1차 회식이 끝난 후에도 일부 동료들은 다른 장소로 가서 술을 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음주 자리가 길어지면 과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마실지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음주 강요를 지향하는 분위기도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자연스럽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 대신 커피나 차를 마시며 친목을 다지는 문화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장인에게 한국의 음주 문화는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를 강요하는 분위기나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 술을 권하는 부분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적당히 마시며 상황을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식 자리에서 업무와 사적인 이야기가 혼합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직장 내에서 업무와 사적인 관계의 경계가 흐려지는 점에 대해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한국의 직장 내 음주 문화는 회식을 통해 친목을 다지며 상사와 동료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과거보다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문화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음주를 강요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문화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맺은 말, 한국의 직장 생활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여러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사의 권위와 동료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상사는 직장에서의 의사결정을 많이 하고 직원들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하 관계는 직장 내에서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회식 문화처럼 직장 외의 활동을 통해 동료들과 친밀감을 쌓고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때로는 외국인에게 낯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직장 생활의 중요한 부분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 직장에서는 팀워크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며 이를 통해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때문에 팀원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더 이상 음주나 회식 강요가 아닌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 직장 생활은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외국인들도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잘 이해하고 적응하려면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팀워크를 중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의 직장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이 보다 즐겁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